네, 모두 착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BS 금토 드라마 보물섬 주역분들을 모시고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진창규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보물섬 연출을 맡은 진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식 씨부터 본인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물섬에서 대선을 가지겠다는 큰 야망을 가지고 대선에 입사하는 서동주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준호 씨. 저는 비선실세 염장선 역을 맡은 허준호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영 씨. 네, 저는 보물섬에서 허일도 역을 맡았고요. 대산그룹의 맞사위이고 대산에너지의 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하연 씨. 안녕하세요. 대산그룹 손녀 여은남 역할을 맡은 홍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감독님께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물섬. 네, 보물섬은 예고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좀 돈이나 정치, 권력, 사랑 이런 각자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쟁취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제 싸움, 다툼 이런 건데 일단 드라마 내적으로는 대상가라는 엄청나게 큰 재벌가를 차지하려는 그런 등장인물들 간의 암투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돈, 권력, 사랑 모든 것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싸우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질문을 생각 중이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씨, 그동안에 형식 씨 봤던 작품들, 전작들과 정말 결이 달라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은 로코로서 좀 많이 인사를 드리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항상 좀 긍정적이고 좀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서동주는 굉장히 야망적이고 그리고 또 욕심도 많고 그동안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또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보물섬의 또 선택에 또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 선배님들과 함께 다 만나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좀 선배님들 다 잘 모여서 또 하게 돼가지고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박형식 씨랑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호 씨 절대 악입니다. 절대 악.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까요? 일단 작품보다는 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된 김광일 씨, 김동준 씨가 저랑 올인 때부터 만나갖고 큰 인연이 있던 제작자 지금 사장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직접 제 소속사를 찾아와서 그것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소속사 사장님들이 형님 그냥 빨리 좀 와보세요. 큰일이에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20년 전 내 친구들이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추억에 그냥 뭉클했어요. 이 친구들이 20년 만에 나를 또 찾아오네 하는. 그래서 대본 보는 것보다 이 친구들 마음이 더 동했던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 20년 전에 참 좋았던 그 인연은 20년 후에 봐도 정겹잖아요. 예, 우리 굉장히 고생하면서 올인 만들고 주먹 만들고 했던 맞아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봐서 그냥 흔쾌히 갈 수 있는 그때부터 믿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제작사 사장. 네, 두 분의 제작사 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허준호 씨입니다.
자, 이혜영 씨는 사실 전작들을 보면 선역들이 워낙 많았는데 이번에 글쎄 악역인 듯 악역 아닌 굉장히 욕망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으셨어요. 네네. 네. 선택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저는 박형식 배우랑 허준호 선배님이 일단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요. 그 형식 배우하고는 꼭 작품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워낙 팬이고 그리고 허 선배님하고는 이제 작품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호흡이 길지 않았어가지고 예, 이번 작품에서 선배님과 좀 길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역할이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본에서 이 이조원의 행방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뒤에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세 분이 정말 어느 한 곳이 빈 곳 없이 트라이앵글을 완벽하게 구축해 주실 거라는 생각에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하연 씨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감독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너무 멋진 선배님들 많이 나오시는 작품이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만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오늘 사실 첫 공식 석상이라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너무 떨리고요. 긴장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디션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홍하연 배우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중앙 앞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허준호 배우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악역을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제 악역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배우분들이랑 너무 좀 교류를 안 하고 그 감정에 좀 집중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역대급 이제 배우분이 연기하셨던 악역 중에서도 좀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악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호흡을 하셨는지 이번에도 좀 이제 혼자 계시는 방법을 좀 선택해서 몰입을 하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먼저 듣고 네. 다시. 네. 대본 이제 그 후로 대본 받고 나서는 아차 싶었어요. 내가 그걸- 앞으로 쭉 교류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신 겁니까? 예. 나 이거 왜 한다 그랬지서부터 그 시작이 돼서 어떻게 소화해내지 그래서 대본 연습 날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근데 현장 나가서 그게 모든 게 깨진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로 풀었습니다. 예. 역할을 해내고 나서 연기를 하고 나서도 자꾸 닭살이 돋고 내가 해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드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 형식이 괴롭히고 우리 혜영이 후배 괴롭히고 특히 진 감독님 더 괴롭히고 막 수다쟁이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해소 방법은 없고 대본가 끝나는 날까지 그냥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이번에 같이 맡으신 그 후배 박형식 씨는 또 어땠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박형식 씨께도 질문이 있는데 그 너무 좀 예전 드라마긴 하지만 2014년도에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또 서강준 씨랑도 같이 연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동시기에 또 이제 한 작품 또 경쟁작이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거기 그 이제 어떤 대결에 임하는 뭐 그런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에 비교해서 이번 캐릭터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매력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마이크 드신 김에 허준호 씨께서 박형식 씨와 이번에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박형식 씨를 아주 고생하고 측은하게 교포 공연을 하러 온 한국 어린 가수로 만났어요. 첫 만남이. 예전에 예. 예, 제국의 아이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라디오 코리아라는 LA 맞아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생스러웠고 막
아이들이 그 추울 때 왔거든요. 이렇게 LA 좋은 날씨에 안 오고 아 고생하겠는데 이 친구들 그러면서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 사실 그때 임시완 씨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우리 박형식 씨. 형식 씨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 남자가 돼서 나타난 박형식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첫날 제가 대사 NG를 낼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더라고요. 강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닌 남자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촬영하면서도 우리 형식이한테 앉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 그만큼 팽팽한 에너지를 만들어 줬다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먼저 그 받아서 네, 형식 씨도 선배님과 연기 어땠는지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반대로 제가 진짜 그 연장선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와영제라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면을 딱 하는 장면이었는데 와 선배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운다고 하죠. 소름이 정말 쫙. 소름이 머리끝까지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의 그 저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아 정말 나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선배님처럼 저런 아우라와 저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대면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제 서강준 씨와 같이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가족끼리 왜 이래 상황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시간에 예. 막 그때도 예. 서로 좀 투닥거리는 그런 예, 예.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또 강준이를 되게 응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우리 작품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있지만 네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작품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본인의 매력, 서동주의 매력을 좀 어필해 주시죠. 그동안은 되게 정의감 넘치고 따뜻하고 다정한 역할들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욕심을 보이고 네 꿈과 사랑을 다 쟁취할 수 있다라는 되게 이성적인 또 친구고 그동안은 좀 보지 못하셨던 저의 모습을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가장 욕망이 있고 네네. 욕심이 있고 근데 그거를 또 뭔가 그냥 가감 없이 다 보여주고 네. 멈추지 않는 직진남의 모습을 그쵸. 보여주죠. 네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 스포츠 금민나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좀 PD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박경석 씨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사실 이번 작품에서 형식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실 정반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박경석 씨의 어떤 면을 보고 이런 인물을 제안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인 홍하연 씨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신인이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홍하연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뽑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좀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SBS가 지금까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금토 드라마가. 그래서 이 보물섬도 전작의 그 흥행세를 이어받아서 그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자신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 보물섬만이 앞세울 수 있는 좀 자신감, 강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께서 우리 박형식 씨와 홍하연 씨에 대해서 캐스팅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박형식 배우는 저는 정말 한 10년도 더 전부터 가수 활동할 때부터 눈여겨봤던 분이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금씩 연기를 시작하고 저는 SBS에서 했던 그 상류사회가 되게 기억이 남았고요. 그때도 약간의 변신이 있었고 그때 되게 분위기를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형식 씨가 이 대본을 보면서 단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작가님과 또 얘기하고 제작사랑 얘기해서 사실 박형식 배우가
또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들었었고 조금은 남성적인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이 한다면 저랑 같이 이 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욕심에 접근을 했던 거고 홍하연 배우는 100대1 이상이었죠. 사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는데 하연 씨는 그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일단 저희 드라마가 가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딥한 느낌의 드라마랑 되게 잘 어울리는 외모라고 분위기라고 느꼈고 하연 씨도 지금까지 드라마를 한 두세 작품에서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 레퍼런스를 보고는 사실 저는 이 배우에 대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디션 때 씬 하나를 읽혔는데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잘 소화해줘서 연기적인 면에서 사실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 씬을 표현함에 있어서 딱 여운남이었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SBS 금토 드라마 흥행 성적이 정말 좋은데 이 흥행세 이혜영 씨 자신 있으십니까? 흥행세 이어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그 자신감 어떤 매력과 강점이 있기에 자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드라마 제가 생각하는 보물섬은요. 사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인물들의 서사나 인물들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재미있는 요소가 돼서 빠른 어떤 이야기의 전개와 속도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분명히 재미있는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자신감을 비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좀 누가 첨언을 또 해주실 분이 있나요, 형식 씨? 너무 잘해주셨죠? 완벽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의 조민정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허준호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보니까 백발 스타일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셔서 되게 놀라웠는데 공교롭게도 타사에서 그 이재훈 배우도 백발 변신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백발 경쟁에서 혹시 차별점을 좀 두신 적 강점이 있으신지. 제가 살다 백발 경쟁은 새로운 경쟁인데요. 자, 허준호 씨, 그 이제 타사에 곧 시작하는 드라마에 이재훈 씨가 배우 이재훈 씨가 백발의 모습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백발 대 백발 경쟁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재훈이가 그건 잘 생겼잖아요. 예, 지금 저는 성격상 아예 써 있었어요. 백발에 70 가까운 노인이라는 그 인물 소개. 네, 인물 소개란에 있어서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삭발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 염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분장팀하고 미용팀하고 같이 1시간 이상씩 분장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쟁은 할 만할 것 같아요. 자, 정말 그 우리 박형식 씨도 이제 비주얼 경쟁에 합류하셨고 이번에 우리 그 허준호 씨는 백발 경쟁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많은 경쟁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생각하시는 동안에 홍하연 씨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감독님께서 그 홍하연 씨를 정말 수많은 오디션 속에서 딱 캐스팅하신 이유가 굉장히 잘 어울렸고 이 이야기가 워낙 좀 비극적이면서도 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하연 씨가 그런 느낌과 되게 잘 맞았다. 그건 홍하연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더 순수하고 아름다움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좀 하셨나요? 이번에 보물섬 역할을 맡으면서 여은남. 우선 제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오디션 때도 약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눈물 머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런 저의 모습을 잘 발견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글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몰입해서 읽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은남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네. 대본이 워낙에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견닷컴 김수현입니다. 좀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어쨌든 2조 원의 행방을 놓고서 이렇게 그렇죠. 그 갈등이 벌어지는데 배우님들은 2조 원이 생긴다면은 무슨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2조 원이 생긴다. 왜냐면 이 그 로그라인 자체가 중요한 금액이 2조 원이잖아요. 이 작품에서 만약에 2조 원을 뭐 내가 해킹을 했던 어쨌든 나한테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식 씨? 동주가 아닌 형식은 진짜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네. 보통 그러면 막 신발이 몇 켤레야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예. 그래도 이제 정말 좋은 곳에 이제 잘 서로 다 나누고 싶어요. 예. 자, 본인이 2조 원이 생길 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정말 네, 좋은 일에 도움이 쓰겠다. 필요한 곳에 좋은 곳에 좋은 네, 일에 쓰겠습니다. 쓰겠다. 자, 그렇다면 허준호 씨. 그거 내가 했었잖아. 저는 그런 큰 돈은 아닌데 연극하면서 100만 원 이하 받다가 방송국 와서 1000만 원 돈을 받다 보니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있는 대로 나누자. 예,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제 마음일 것 같아요. 멋집니다. 예, 이혜영 씨. 저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키운 지 한 1년 됐는데요.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좀 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하나 하고 싶고요. 네. 네. 가장 지금 현실적인 네. 예. 아니, 너무 다른 분위기인가 나는 지금. 그 나머지 금액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 있는 집, 그러니까 지금은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신 거죠. 근데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나머지를 다 기부한다 하셨으니까 몇 평을 하실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 뭐 한 35평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35평. 반려견과 함께 네, 지낼 수 네. 있는 공간이면 된다. 네. 그리고 기부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홍하연 씨 지금 다 기부하신다 그래서 홍하연 씨 입장에서는 기부를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인데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저도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쪽이든 이제 전 세계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뭐 네. 계획하거나 바라는 건 없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요? 이혜영 씨는 집을 제가- 사신다 그랬는데 예. 저는 저희 가족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들 원하는 거 하고 형식 씨. 그 드라마에서 요트를 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전부 다 이렇게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요트를 타고 노을 지는데 그래서 요트 하나쯤은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갑자기 왜냐면 들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저희가 드라마로 봤을 때는 여튼 멋있다 하지만 촬영할 때는 그게 또 시간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 중앙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도 그렇고 그 박형식 씨가 굉장히 얼굴에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을 좀 달고 계시던데 그리고 뭐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물고문 씬이 있다고 이제 예고가 되기도 했고 좀 찍으면서 가장 고생스러우셨던 씬이 있다면 어떤 건지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드라마가 또 이제 감정적으로도 다 개개인 이 캐릭터들 간의 심리 싸움이 정말 절대 가볍지만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정말로 이번에
야, 내가 이런 역할을 다, 이런 감정을 다 내가 느껴보고 소화를 해보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정도로 사실은 좀 고된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또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께서 잘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동주의 어떤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서동주 역할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고통받는 그런 씬들을 저희가 네.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질문들을 이미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임영주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물을 쟁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보물이 있다면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아무래도 보물섬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나 자체가 보물섬이라고 했을 때 가장 보물, 그 중에 가장 보물이 뭘까요? 나의 보물. 자, 이번에는 화연 씨부터 해볼게요. 홍화연 씨. 홍화연으로서의 보물을 물어보신 게 맞을까요? 네, 본인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뭡니까?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 보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화연 화이팅. 네, 정말 자기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물 그 잡채. 네, 우리 스스로를 보물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이혜영 씨. 아무래도 반려견을 얘기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저는 제가 보물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이거 말이 어려. 보물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물은 저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허준호 씨, 허준호 씨의 보물은 뭡니까? 내 식구들이요. 가족들. 네, 내 가족들, 우리 사무실 식구들, 내 가족들이 제 제작사 보물이- 대표님들. 예. 네. 자, 박형식 씨. 저도 가족이랑 친구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있으면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고, 또 나를 무조건으로 사랑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보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감독님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보물은 뭡니까? 저는 당연히 이 보물섬이라는 작품이 저희의 보물로 남기 위해 마지막 16부까지 긴장을 뗄 수 없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보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창규 감독님의 가장 큰 보물은 보물섬이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기자님께서도 형식 씨한테 정말 그 어떤 씬에서 피땀 눈물을 보였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서 함께한 작품인데, 우리 배우분들 한 분씩 요건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다. 뭐 관전 포인트도 좋고요. 이 장면도 좋고요. 이 회도 좋고, 이 뭐 3회, 4회 어떤 거든 좋습니다. 요거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형식 씨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씬도 좋고요. 우선 이제 서동주가 그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동주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쾌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허준호 씨. 저희 4명 말고 도와줘. 우현 우현 씨. 친구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노지원 씨, 정란 씨, 김정란 씨. 김정란 씨, 아주 홍수연 씨. 우리 친구들 내가 이름 안 불러도 삐지지들 말고, 아무튼 주옥 같은 배우들이 저희들과 같이 해서 이분들의 특히 우연 씨, 특히 우연 씨,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쌓아주신 보물섬의 그 연기가 있어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혜영 씨.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아내로 나오시는 김정란 씨의 연기가 또 이 저희 보물섬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이야기여서 일부 엔딩, 3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생각지 못한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감독님 엔딩 맛집이군요. 좋습니다. 자, 홍하연 씨. 일단 그 외로운 동주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로운 동주의 모습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저희도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여러분 2월 21일 금요일 밤 10시에 SBS를 통해서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보물섬,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끝인사를 홍하연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숙한 모습 보여드려 민망하지만 보물섬 저희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영 씨. 네, 오늘 어려운 자리 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 6월 말 7월부터 최근까지 촬영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저희 보물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준호 씨. 그동안 SBS 금토 드라마의 그 잔잔하고 단맛이 있었으면은 이 매운맛이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맵습니다. 같은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씨. 네, 보물섬은 이제 각자의 인생의 목표라고 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이제 보물섬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룬 또 드라마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창규 감독님. 예, 저희 그 이명희 작가님이 주신 그런 힘 있고 재미난 대본을 저희가 현장에서 디테일을 많이 살리면서 더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게 찍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보물섬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오늘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보물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섬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